요거 들어가야지.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지? 그래프에서 질문 1133번. 좋았어. 좋았어? 네. 몰라? 몰라? 그것들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됐네. 자, 일단 그립을 생각해 봅시다. X, Y가 있고, 세타라고 좀 해야 되겠네. 집어넣는 게 상관없겠다. 사인 세타. 자, 0이 있고, 여기 딱 가운데 4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있다. 사인, 코사인 두 개를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가서 얘가 y는 사인 x라고 세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서 4분의 파이에서 만나고 y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집어넣는 것이 x, y 둘 다 4분의 파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요 사이에 x, y가 존재하네? 여기 어딘가에 x, y도 위치는 알 수 없다. 같지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높이가 코사인 x. 주황색을 했네. 여기 높이가 코사인 y.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사인 x. 여기 높이가 사인 y.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일단 그림 그려봐. 다 됐습니까? 설명할게. 세연 놀리기 왜 이렇게 재밌지? 네? 세연 언제 30개 나와? 네? 언제 30개 나와? 잠깐만. 그렇지. 이제 길들여지고 있다. 반문하지 않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요거 지수함수 방부등식 끝나면 로그 함수의 뜻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쉬울 거야. 그러면 30개 나오지 않을까? 책 찾아보면 돼. 네. 자, 일단 여기에 지금 x가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고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빼서 비교를 했어. 그럼 a 쪽에 있는 x, 여기가 sin x지? 마이너스에 b 쪽에 있는 x 묶으면은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에 y 쪽도 한번 볼게. a 쪽에 있는 y sin x 마이너스 여기는 코사인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잠깐 멈추고 일단 x 플러스야 y도 플러스고 sin x에서 코사인 sin y네. y다 이거. sin y에서 코사인 x를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sin x에서 코사인 y 요거에서 요거를 뺐더니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질문 받고 있었어 얘들아. 기분 안 좋다.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 나는. 근데 그것도
너무 계속 막 쪼으면 또 그래서 한 번씩은 또 풀어줘야 돼. 그래야 지가 스스로 선생님 대신 토요일날 꼭 갈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다른 거는? 근데 34번이요. 34번? 우와, 레벨 3 생각 안 해? 진짜 생각 안 해? 그림 그려봤어?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림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0에서 4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이거 사인 x, 코사인 x 그림만 딱 그리면 딱 해결되는 건데. 아, 괜히 지웠네. 아,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나보고 그림 연습하라는 거지? 자, 아까하고 똑같죠? 그리고 요 사이에 어딘가 세타. 요 높이가 1.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코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지. 에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0,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1.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 괜찮아? 네. 그러면 니은 디귿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니? 네. 그래서 출발은 잡아줄게. 레벨 3 뭐 너무 복잡한 거는 출발 잡아주고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자. 레벨 3는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없었니? 괜찮았니? 자, 오늘 이 굉장히 힘든 날이 될 겁니다. 유형 10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유형 11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유형 11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 11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론만 잘 익힌다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연습들을 하면 한 100문제 정도 이렇게 풀면은 얘는 그냥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 식을 변환할 수 있는 게 발생이 돼. 그래서 한 100, 내가 요 유형만 한 100문제를 만들어 볼게. 그래서 숙제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거.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일단 좀 딴 거부터 하고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요. 유형 7 하면 됩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들을 몇 번씩 했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것은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되든지 줄어들든지 요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주기를 의미하니까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너무 복잡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X로 묶었을 때 얘는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적어 볼게. 일단 요거 두 개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주기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요 놈은 X축 평행이동,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요 정도만 일단 그래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동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게 처음에는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는 다
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번 언급한 거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부터 가볼게. 자, 일단 요런 거 단조건에서 얘가 음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되죠. 일단 최대값이라는 거 첫 번째 단계.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절대값에 요거를 더한다. 그게 5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런데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풀려서 요렇게 돼서 5다. 나중에는 요 과정 생략해야 돼. 나중에는 요 과정 생략하고 한 줄 안 적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A, 두 번째 단계죠? A 하고 사인. 저 계산은 얼마지? 6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거 했을 때 답은 2다. 이렇게 나오죠?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 아직 안 외웠어? 내가 표 그거 15도, 75도까지 했지? 딴반에 불시에 질문하는데. 맞아? 맞지? 파이가 180도니까 30도, 맞지?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 플러스 B 하고 플러스 이거는 2. 그럼 요거 연립하면은 A, B 값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A 값, B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A, B 구하지 않을 거야. 절대값 A 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러면 결국 우리는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라는 뜻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만 필기를 할게. 연립하는 과정들을 좀 생략하자. 나중에 답을 내고 풀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요런 정도? 요런 정도?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데 물론 레벨 3는 중요한데 64, 66이 조금 어렵습니다. 탄젠트가 들어가면 그 점근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점근선 나오면 외우라고 했던 게 뭐죠? 아니나? 그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 무조건 외우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도 한번 봅시다. 일단 주기가 나왔네. 주기. 주기라는 것은 탄젠트는 원래 파이야. 그런데 A 값이 양수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겠죠? x의 개수인 A로 나눴을 때 얘가 2파이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다. 요거 하나 딱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만 찾으면 되는데 점근선의 방정식 나와 있네.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면 우리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여기에서 그거 해서 나온 결과가 2n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 n을 갖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탄젠트 다음에 있는 모든 식 2분의 1x 하고 마이너스 b 했을 때 원래는 n파이라고 했지만 저기서 n을 갖다 썼기 때문에 k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n을 갖다 같이 쓰면 안 돼. 그래서 x는으로 바꾸는 거야. x는으로 바꾸면 2k의 파이 되고 플러스 파이 되고 플러스 2b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얘가 이렇게 되는 요 놈이 결국 2n파이 꼴로 요렇게 나와야 된대 라는 뜻입니다. 사실 66번도 똑같은 풀이야. 똑같은 풀이. 요렇게 꼭 나야 돼. 66번도.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 얘는 짝수 파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얘는 짝수 파이로 미리 만들어져 있어, 그지? 그럼 얘가 파이가 돼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파이면은 두 개 더하면 2파이로 짝수 파이가 또 만들어지는 거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파이가 되면은 결국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b 값이 2분의 파이가 나오죠. 저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b 값이 이거다. 지금 탄젠트가 나오면 점근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인 코사인은 별거 아니야. 탄젠트만 어렵다는 거야. 탄젠트만. 특히 점근선을 가지고 미지수를 찾아내는 그 방법이 가장 까다롭다. 그래서 64번, 66번 두 개 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레벨 3를 무조건 다 넘기긴 좀 그렇고, 그래서 요거 적어 놓으면 이제 우리 개념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런 거 A, B, C, D. 그래서 문자가 무려 4개가 나와 있는, 그래서 레벨 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A, B, C, D를 다 구해 보시오. 이렇게 된 거. 그 표 보고 있었어? 그치, 1권하고 2권은 이제 같이 들고 다녀야 돼. 1권 놓고 다니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단계 가봅시다. 주기, 파이.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였다. x의 개수가 b네? 어서와. 내가 깜빡했다. 전화를 못했네. 근데 b 값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b로 나누었을 때 얘가 파이. 그래서 b 값은 2 하라고 했죠.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얘가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최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했을 때 최대값 이렇게 여기까지 끝내야 되네.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절대값 씌우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연습으로 갈게. 자, 그러면 이제 볼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두 개 더하니까 2d가 됐지? 얘가 2래. 그러면 d 값은 1. 요거 하나 나왔네. 그 다음에 차.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2a가 됐죠? 얘는 4래. 그러면 a 값은 2다. 이렇게 나왔죠? 2. 자,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가야 되겠지? 세 번째 조건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대. 자, 그래서 다 조건. 2 코사인.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딱 집어넣으면 2가 곱해지면은 3분의 파이 플러스 c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얘가 뭐다? 1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0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요 값이 0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했다. 여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거 0 되는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음수 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양수 쪽이니까. 자, 0 되는 값이 뭐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즉 3분의 파이가 플러스 c가 2분의 파이일 때, 또는 2분의 3파이일 때, 또는 2분의 5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했을 때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모르면 아예 못 풀어. 여기가 어렵다. 요 풀이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버리면은 6분의 파이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c 값이 여기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빼면은 6분의 9에서 2를 빼니까 6분의 7파이?
그러면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범위 들어가죠. 그래서 C 값은 요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 다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 저거 다 조건 하나 때문에 지금 그게 나왔다. 레벨 3라고 들어간 겁니다. 다 조건 하나 때문에. 다 정리되셨습니까? 단위 성적을 왜 안 보내줘? 준영이는 너 밑에서 테스트 봐? 저 영화관 아, 너 영화관 바로 가지.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임의로 보낼 수밖에 없다. 대충 30개 중에 23, 24 이렇게 보내? 어쩔 수 없다. 근데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수하면서 최대 최소까지 했어? 그런 거 했던 것들이라도 개수를 보내줘. 그래야 내가 그래도 너무 막 보내면은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물론 다른 쌤들은 막 한다는데 한 개 정도 만약에 A가 개수를 안 보냈다 그러면 앞뒤의 개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낸다는데 나는 좀 그렇게 잘 못하겠어. 왠지 속이는 것 같잖아. 자, 이제 눈이 달려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쉬운 유형이다. 쉬운 유형.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처럼 Y는 A,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인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D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지? 그림에서 가장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물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지고 A와 D 관계식을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 나누기 2 한 것이 얘다. 무조건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그런데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을 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D값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 최소가 마이너스 3 이러면 그냥 Y축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D가 0 되겠다라는 거, 요거 먼저 알고 가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 유형은 해설지에 있는 해설풀이랑 완전히 다르게 갈 겁니다. 해설지에 있는 해설풀이는 점을 대입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서, 자, 일단 얘를 딱 봤을 때 우리는 C를 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최대값 4라는 거와 최소값 마이너스 2라는 걸 더하고 2로 나눴더니 1이 나오네. 그게 우리가 찾는 C값이다 라고 바로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C값이 나왔다. 여기가 1.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 하냐면 최대 최소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 근데 최대가 더 쉽습니다. 지금 단조건에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최대로 가는 게 낫겠죠. 최대 A 플러스 하고 C 1 했을 때 최대값이 4네. 그러면 A 값은 3이다. 지금은 이렇게 적지만 너희는 바로 얘 두 개 더해서 4 나오니까 그림에서 얘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들어있는 B 주기를 할 때 보통 해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5분의 8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걸 가지고 뭘 찾는 방법을 하든지,
8분의 5 파이를 집어넣어서 4가 나온다. 이런 거 하든지 이 점을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b 값을 찾는데 그렇게 찾으면 또 막 그래가지고 복잡해. 자, 생각해봐. 이제 중요한 거. 사인, 코사인이 다 같은 그림이잖아. 이렇게 돼서 가는 거네. 그랬을 때 이렇게 존재하겠네. 그러면 사인의 만약에 그 주기를 판단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 최대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똑같은 간격. 아니면 최소에서 최소까지의 거리, 요게 한 주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생각한다면 점을 대입하는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딱 봤더니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나왔는데 그럼 얘가 한 주기네. 그럼 여기서 요거 뺐더니 8분의 20파이가 되겠네. 8분의 20파이는 2분의 5파이죠. 오케이. 아무도 계산 안 해주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기다. 세 번째 주기가 2분의 5파이래. 그러면 우리는 사인은 원래 2파이였죠. 그런데 x의 개수가 b로 나왔죠. b. 근데 b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겠네 라고 됐죠. 그래서 b 값은 5분의 4 이렇게 해버리면 a, b, c 다 구했다. 그래서 주기를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쉽다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저 방법론으로만 무조건 문제를 풀자. 그러면 간단하다. 편의점에 샌드위치나 김밥이나 뭐 살 거면 빨리 사야 된다. 어제도 애들 막 샌드위치 사러 갔는데 샌드위치 하나도 없고 막. 와. 편의점은 여기 GS는 진짜 우리 학원 애들이 다 먹어주네. 삼각김밥, 김밥, 핫바, 샌드위치. 우리 학원생들이 다 먹는 것 같은데. 다 정리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주어졌을 때 어려운 것이 몇 개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쉽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그림 해석에서만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잘 해주면 돼요. 오늘 아마 2교시에 10일이 들어가려나? 오늘 10일 유형을 할 때만 좀 집중하면 돼.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끝이다. 그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모두 풀 수 없습니다. 10일 유형을 못하면. 근데 여기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유형 10 같은 거는 잘라서 갖다 채우기 똑같잖아, 그지? 다 똑같아. 순서가 다 똑같이 맞춰졌더라고. 그래서 유형 11을 먼저 해버릴까? 지금 제일 말짱한 거 아니야? 아닌가? 자, 좀 봅시다. 뒤에 괜찮은 문제가 없는데? 준영아, 문제를 한번 골라봐라. 뒷페이지에. 뭐를 한번 해볼까? 레벨 3도 없어요. 1174번? 탄젠트도 한번 해보자. 그러네. 우리가 사인, 코사인만 맨날 그래프 보다가. 자,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탄젠트는 첫 번째가 무조건 주기입니다. 탄젠트는 이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요 값이 한 주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거. 그래서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되든지, 얘와 얘가 만나는 요 사이가 되든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주기가.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탄젠트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니? 4분의 3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주기는
4분의 3파이. 그랬더니 탄젠트는 파이가 원래 주기입니다. A 값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4를 집어넣어 볼게. 됐죠? 그 다음에 어렵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없어. 뭘 할 수 있어? 그림 다 찾아봐. 와, B값 어렵네. B를 구하는 거. 정말 좋은 문제를 했는데, 준영아. 얘들아, 여기 볼게. 다 지어 놓을게. B는 일단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뭐 이렇게까지는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해? 잘 찾아봐. B가 의미하는 게 뭐니? 탄젠트든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저 위치에 있는 B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X축 대칭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했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는 탄젠트 X축 평행 이동을 생각하려면은 우리는 X의 개수로 무조건 묶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X 마이너스 4분의 3b 이렇게 되면서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3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주기가 4분의 3파이로 해서 주기를 줄였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에 원점을 지나는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다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그러면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요거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X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점의 위치는 어떻게 찾아? 응? 중점이잖아? 얘 딱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 8분의 파이. 맞습니까? 맞죠? 이해되니? 그러면 일단은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로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런데 B 값이 양수 쪽이니까 이쪽보다 이쪽을 먼저 하는 게 좀 편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8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B 값이 6분의 파이. 그럼 범위에 들어가네. 그럼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저게 너무 중요한 거다. 좋은 걸 골랐어요. 준현이는 자석을 왜 애들한테 줘가지고 여기다가 버리고 있어, 애들이. 자석 필요해? 아니, N국 했어. 준현이가 애들 W반 애들한테 이걸 줬더라. 근데 W반 애들이 계속 여기 놔두고 다녀. 찾았어? 좋았다. 승환이가 14일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 진짜요? 너희한테 얘기 안 했니? 네. 승환? 승환이 14일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 다한테 안 나오네. 그 14일날 또 한 명의 나의 제자가 있어요? 어. 남자예요? 엄청 무섭다 걔. 봤어요. 형호가 안 본다? 승환이 형우랑 같은 반이었어. 근데
몽끌레어 입고 다니고. 3인방 말하는데. 어? 3인방. 아, 3인방. 아, 저번에 왔었어, 여기. 같이. 생일 나왔었다. 그 사람은 그냥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재수했으니까. 학교 좀 다니다가 다녔겠지. 뭐. 그래서 오늘 승환이도 시계 준비했는데 이따 시계 줘야 돼. 오늘 오나? 네. 아, 오나? 아, 다행이네. 14인방. 그래서 승환이한테 고생했다고 얘기 한번 해야 돼. 이때 날이 언제예요? 최대한 빠른 날로 잡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2월 14일 그만두고 조금 놀다 가야지. 놀다 가야지. 바로 갈 수는 없지.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 형우랑 승환이 둘 다 고생했어. 그래도 우리 조교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실력을 가졌고 새로운 애도 실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수리 논술도 준비했으니까 괜찮으네요. 그 주년? 그 사람은 언제가 만나요? 준현이도 얼마 안 있다 그만둘걸? 왜? 자, 실전 유형 구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절대값 4개 그래프 그리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정말입니까? 남을래? 그럴 줄 알고 해야지 뭐. 너희들 뭐 기억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럼 사인도 4개, 코사인도 4개, 탄젠트도 4개. 그럼 우리 12개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리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방법. 그냥 그림을 그려놔야 되죠. y는 일단 sin x,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1번. y는 전체 절대값의 sin x. 그래서 쭉 길게 할 거라서 좀 크게 그릴게. 자, 이 방법은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 거다. 얘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접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그려지고 원래 그리고 이것들을 접어 올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맞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뭐였니? 2파이였죠.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제 이걸 판단해야 돼.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절대값 씌우면.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관련된 것 중에 y는 사인 절대값 x. 1단계 1사분면과 4사분면. 이거 꼭 적어야 되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x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죠? 자, 생각을 해봐.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얘는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없는 그래프는 뭐니?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외워둘 수 없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 y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 반대로 y값이 0 이상인 거니까 1사분면, 2사분면. 면 그래프만 남기죠. 그럼 1사분면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2사분면에 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남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대칭. 이상한 모양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절대값 y는 sin 절대값 x.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고 얘는 1, 4분면만 남긴다. 그래서 1, 4분면의 그래프 얘만 남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x축, y축, 원점 대칭. x축, y축, 원점. 그래서 얘도 이 부분 때문에 주기가 없다. 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 2파이. 자, 그래라. 팔 아파. 대칭이 뭐예요? 어? 대칭이 뭐예요? 그리는 방법이야. 절대값 할 때. 우리가 요거 어떻게 했니? y는 절대값 x 있을 때 원래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아래쪽을 접어올려서 V자 모양 나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런 대칭을 생각해 줘야 돼. 예. 이거 그려야 돼요? 코사인 탄젠트는 너희가 그릴 거야. 요 방법론만 외우는 거야. 아니지, 이게 y축이지? 내가 그걸 왜 서로 보고 웃어, 왜? 좋아해. 너네 둘이 있지 않았어? 따란딴딴딴. 웃지 마. 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조금 하나 더 필기할 게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냥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나중에 너희가 계속 그림을 그릴 거니까 뭐 눈으로만 봐도 상관없겠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고, 요것만 하나 생각할게.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어떤 개형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X축 아래쪽에 걸 위로 접어 올렸대. 그 원래 있는 거 냅두고 이렇게 되고 올리고 냅두고. 그래서 얘 주기가 파이. 얘 내비두고 올리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도 파이. 그래서 2파이에서 파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탄젠트는 주기가 원래 뭐니? 파이지. 그러면 얘는 내비두고 이렇게 되네. 얘는 내비두고 이렇게 되네. 얘 내비두고 접어 올렸어. 그랬더니 점근선 있는 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은 모든 삼각함수의 주기는 다 파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랬을 때 y는 그런데 갑자기 sin ax x의 개수가 뭐가 붙었어? cosine ax 탄젠트 ax 이렇게 됐을 때 주기는 원래 사인 절대값 씌운 게 파이였지? 얘도 파이였고 쟤도 원래 파이였는데 똑같은 작업으로 a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으로 주기가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얘는 필기를 해 두도록 할게. 그냥
그림을 솔직히 그릴 필요 없이 얘 주기는 얘인데 얘 주기는 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만 필기를 합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체 절대 찍은 사람이 딱 단톡방. 아, 우리 예전에 그거 많이 했는데, 그지? 딱 가운데 앉은 사람이 무조건 찍어서 쫙 단톡방에 드르르 올리고. 참, 저쪽 교실에 있을 때, 그지? 추억이다. 좋았는데 좋았겠지?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갈게. 나머지들은 다 해봐. 시간을 가지고 해보고 이제 이런 유형들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서 가는 겁니다. 일단 판단하라는 거부터 가볼게. 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기 일단 전체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주기는 사인이지만 파이다. 그런데 x의 개수가 2네. 그래서 a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야. 조금 전에 했던 그냥 그대로 한번 연습한 거고요. 되셨죠? 근데 문제는 주기만 판단하면은 뭐 막 대충 해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최대 최소는 이 x축 평행 이동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아래로 하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 자, 우리는 절대값의 2 sin x는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절대값의 y는 절대값의 2 sin x. 됐죠? 그랬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최소값이 0으로 바뀌어버리고 최대값은 그대로야.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식에다가 뭐 해야 돼? 3을 곱하고 1을 빼시오라고 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라는 것은 1에서 3을 곱하고 1을 빼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0에서 3을 곱하고 1을 빼시오. 요렇게 하는 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최대값은 2. 근데 최소값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씌운 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요령.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셨죠? 그래서 84, 85, 86이 똑같은 유형입니다. 요 세 문제들이 같은 유형이라서 좀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87이 레벨 3인데 다른 유형인데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한 번은 겪어보면 쉽게 풀 수 있지만 한 번은 겪어보지 못하면 못 풉니다. 그런데 교점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삼각함수에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볼게. 한번 연습해볼게. 나중에 뭐 실전 마무리 저 뒤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sin x는 아래쪽에 걸 위로 올리니까 조금 전처럼 이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쪽도 이렇게 가는 걸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높이가 일단 1이다 라는 거 되는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고 얘가 3파이고 얘가 4파이고 요런 정도까지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절대값이 씌워진 sin x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y는 2분의 파이분의 x라는 저런 직선, 3분의 파이분의 x라는 저런 직선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저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y는 2파이분의 1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y는 3파이분의 1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지? 아, 그러면 복잡한데 2파이분의 1하고 3파이분의 1이 기울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기울기가 파이가 포함된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딱 봤더니 그래도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본형이죠. 원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요점은 무조건 지나겠지. 교점은 하나 나왔네. 됐죠? 근데 2파이분의 1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2파이 증가했을 때 1 증가했다. 그래서 요점을 지나겠다는 뜻이야.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얘가 계속 이쪽으로 나아가겠지만 여기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가 4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3파이 증가했을 때 1 증가하는 거니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거는 6개가 교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합하면 10 나옵니다. 한번 경험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풀어본 사람들은 얘가 레벨 3가 전혀 아니야. 근데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되셨습니까? 잠깐만 지우개 좀 가져올게. 준영아 토스 쓰니? 토스를 다 쓰는구나. 아, 이따 편의점 가면 나 샌드위치 하나만 사다 줘. 돈 쏴줄게. 자, 그 다음에 갖다 채우기 유형. 자,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채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갖다 채운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니? 봤더니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파이.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니? K가 되네. 그래서 결국 K파이. 그게 넓이가 4파이. 그래서 K는 4.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예. 두 번째. 밑에 있는 탄젠트도 똑같고. 자, 여기에 있는 사인 그래프를 한번 볼게. 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다. 이렇게만 그려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사인 그래프네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최고점 여기에다가 쭉 잘라서 얘는 이쪽으로 갖다 채우고 얘는 이쪽으로 갖다 채우고, 왜냐면 요 점대칭이 되니까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판단하면은 결국 우리는 요렇게 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림만 그려놓고 답은 나중에 하자. 근데 여기서 조금 괜찮은 건 다 레벨 3겠지만 레벨 2 중에 괜찮은 건 난 요거 같아. 얘가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애들이 힘들어하더라. 자, 사인 그래프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가로는 나왔잖아, 8.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세로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세로를 어떻게 구할까? 내가 풀 건 아니었어.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였어, 이거. 세로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갖다 채우기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에서 내가 한 거야. 이 91번이 93번, 94번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해봐. 하기 싫구나. 준정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세 개의 각, 각에 대한 세 개의 함수. 그럼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뭘까? 뭐를 제일 중요시 여겼었니? 삼각함수.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기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뭘까? 뭔가 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잖아. 평행이동도 있고 또 주기. 삼각함수는 주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 막혀? 다 주기야, 전부 다. 그래서 주기만 생각하면 돼. 세로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지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저기서 뭔 단서를 찾아낼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주기인 거야, 그냥 무조건. 자, 그러면 주기를 생각해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기. 일단 사인은 2파이야. 그랬는데 x의 개수 1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눴대. 그랬더니 주기가 24라고 이렇게 나왔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그림을 더 그렸더라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점이 24가 되는 겁니다. 맞죠? 한 주기의 사인 그래프. 그래서 저 주기를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리 절반이니까 10이겠지 라고 되는 거죠. 일단 1차로 잡아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주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주기를 하고 다 했는데 말해봐. 아무거나 얘기해봐. 왜? 뭐 얘기해. 빨리 얘기하네. 0,0에서 어. 2까지 버리랑 C에서 12까지 버리랑 우리는 대칭성에 의해서 요 최고점을 가지는 이거에서 접으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가 요렇게 나오네. 맞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기서 뭘 알아낼 수 있니? 저 길이가 뭐니? 와, 대답 안 하고 한다. 와, 진짜. 요 길이가 둘 다 2하고 2여야지만 합쳐서 12가 나오겠네 라고 할 수 있잖아. 맞니, 생아야? 와, 썩은 표정으로 죽을래 너? 됐니? 2? 자, 그럼 생각해봐. 요 B점의 좌표가 2,0이니까 그럼 이 A점의 좌표가 2, 뭔지만 판단하면은 세로의 길이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3 사인 6분의 파이로 바뀌네. 6분의 파이는 30도. 그러면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요 높이가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갖다 채우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얼마 나오지? 12가 나오겠네? 맞죠? 잘 찾았어. 자신있게 대답해. 틀리면 뭐 어때? 그 정도 잘하는 거야, 진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칠된 넓이를 구할 때 막혔다. 다 주기, 다 주기, 다 주기. 유후.
이제 10번 유형까지 끝났네. 대망의 11번 유형. 아니다, 이따가 같이 가자, 준영아. 나도. 아닌가? 애들 인원 점검해야 되구나. 못 가네. 자. 긴장들 하시고요. 자, 앞으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얘를 그림을 그려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사인 6분의 5 파이를 볼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파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야. 그러면 6분의 5 파이라는 건 2분의 파이를 넘어가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어딘가쯤에 6분의 5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의 값이 높이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쭉 갔을 때 요 높이가 뭐니를 봤을 때 여기서 요렇게 딱 내리면 조금 전 논리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네라고 되네, 그치? 그러면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가 6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에 6분의 파이 해가지고 결국 사인 6분의 5 파이라는 것은 그냥 사인 6분의 파이하고 같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 원래 다 이렇게 찾았어, 전부 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마다 그림을 그려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에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엄청 길게 이렇게 조금 줄일게. 유형 11번에.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1번, 2번, 3번.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야 여기다 적어놔야 너희가 보면서 또 계속 우리가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주어진 각도를 일단 사인 6분의 5 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1단계로 뭘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주어진 사인이 주어지든 코사인이 주어지든 탄젠트가 주어지든 여기에 있는 각의 표시를 무조건 2분의 파이 곱하기 n 90도 곱하기 n 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고치는 작업을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된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한 단계를 거칠 거야. 얘는 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네. 맞죠? 그러면 얘는 1단계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단계, 여기 n이 중요합니다. 자, 얘가 1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 했지?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대. 그러면 n이 짝수, n이 홀수. 짝수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오겠대. 그러면 여기는 사인,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세 종류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대. 근데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있던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 세타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뀌겠다.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걸로, 얘는 이걸로, 얘는 이걸로 바뀌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타를 가지고 오는 거야. 부호를 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3단계. 3단계.
여기에 있는, 자, 만약에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기 전, 그래서, 어디 있죠? 처음 주어진 삼각함수의 부호. 그래서 우리는 저 각도를 가지고 뭘 찾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올, 싸, 탄, 코를 가지고 요놈의 부호를 이쪽으로 갖다 붙인다.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 1단계 끝났죠? 2단계. 짝수니까 2단계에서 얘는 뭐가 되니? 사인 그대로 오네. 그래서 6분의 파이. 얘가 2단계다. 3단계. 얘가 파이 180도 갔다가 요거 더 갔죠? 그러면 몇 사분면이냐면 3사분면이야. 그러면 원래 있던 처음 주어진 삼각함수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요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새끼들.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파이만큼 빼니까 2사분면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호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각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요거. 자, 근데 생각해봐. 중요한 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파이가 주어지면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 2파이가 주어져도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4 짝수, 3파이가 주어져도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6 짝수. 다 짝수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n파이가 나오면 짝수로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 생각할 겁니다. 자, 일단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밑줄 그을 거 있으면 밑줄 그시고 하나씩 해나갈 거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진정한 삼각함수의 부분을 하나도 풀 수 없다. 뒤쪽 부분. 이따가 나 햄 들어있는 거 사줘. 샌드위치. 샌드위치 보통 얼마냐? 모르겠어요. 일단 사고 나한테 청구해. 바로 돈 보내줄게.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 아니, 일단 문제 풀면서 적어가지고 계속 설명해줄게. 한 10문제는 나랑 해야지. 나머지 100문제는 너희가 하고. 근데 여기 왜 레벨 3는 없어요? 각변환이 익히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좀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각을 쓰고 하잖아. 근데 나중엔 머릿속에서 해. 그렇게 돼 있어. 특히 이과생들은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미적분투 가서 각변환이 그냥 자동으로 계속 나와. 문과생들은 여기까지만. 확통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수능 문제만 풀면 되겠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지금 현재 고3이 쓰는 수능 특강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신 대비로 고3이 쓰는 수능 특강도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문제 풀다가 조금 전에 준영이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야 된다. 요때 개념 정립을 잘 해놔야 돼. 어렵습니다, 이거. 다 됐죠?
잘 봐요. 자, 조금 전처럼 여기에 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것들은 예각으로 무조건 생각한다. 무조건 예각입니다.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요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3개. 아까 요거 2분의 1 구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가볼 테니까 잘 봐요. 3단계만 거치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주어진 게 코사인 3분의 4 파이가 나왔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 되셨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 n파이가 나오면 무조건 짝수라고 생각하라는 거 이해되니?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짝수가 돼버렸네? 짝수가 돼버렸게. 얘가 짝수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오겠대. 그래서 코사인 여기 있는 각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 3분의 파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얘는 몇 사분면이니? 파이 갔다가 3분의 파이 더 갔네? 그러면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결과는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탄젠트 4분의 7파이. 그럼 여기를 탄젠트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를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파이 갔다가 4분의 파이만큼 빼면은 얘가 4분의 7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또 정수파이니까 무슨 취급을 당한다? 짝수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짝수면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와야 돼. 그래서 탄젠트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더라도 어떻게 하랬니? 그냥 무조건 4분의 파이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얘는 2파이 한 바퀴를 갔어. 한 바퀴를 갔다가 4분의 파이만큼 빼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코사인만 양수니까 원래 삼각함수 탄젠트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 됐니?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니? 탄젠트 45도 1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답은 0. 됐죠? 자, 필기. 이걸 엄청 많이 연습해야 돼. 아직까지는 최소한 요 정도는 적어야 될 거야, 너희들. 패드는 원래 사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 나이 밑에서 응? 소리 나요. 오늘 3교시까지 요 각 변환만 조금 더 계속 연습할게요. 여러 종류 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저 순서만 익히면 돼. 3단계만 계속 익혀 나가는 거야. 3단계만. 괜히 다 짝수. 괜히 홀수인 경우는. 홀수인 경우는 다음 문제에서 나오겠죠. 불행하게도 다 짝수만 나왔어. 섞여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좀 익숙해지는데. 정말. 요 세 문제는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문제부터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고 너희가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할게. 괜찮잖아. 그것도 한 번 더 풀어보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생뚱맞은 이런 게 나와 있네. 자, 코사인 세타 값과 같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기억.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저건 뭐야?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n이 뭐가 들어간다는 뜻이니? 여기 n이 뭐가 들어간다는 뜻이니? 뭐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0이 들어가는 거잖아. 아이씨, 진짜. 0은 짝수 취급합니다. 짝수 취급. 근데 그걸 몰라도 우리는 1번 유형에서 했어. 코사인 세타는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라고 해서 1번 유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각변환에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됐고. 자, 그러면 얘는 니은 필기하지 마. 이제 필기하지 마. 니은 코사인 2분의 파이네. 그러면 1이 생략돼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하고 마이너스 세타네. 홀수 나왔다, 준영아. 자, 얘가 1단계였고, 그럼 2단계 해야 되네. 자, 그러면 홀수니까, 얘는 홀수니까,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하고 마이너스 세타더라도 그냥 세타만 가지고 오는 게 얘가 2단계. 맞죠? 그러면 3단계를 생각해보면, 2분의 파이 갖다가, 이런 세타는 뭘로 간주한다? 예각으로 간주한다. 2분의 파이 갖다가 예각만큼 빼면 모든 게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그래서 사인 세타.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됐죠?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거 뭐가 있을까? 리을 가볼게. 자, 리을에서 다 풀 건 아니야. 코사인.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번에도 얘는 두 번째 단계로 얘가 홀수네.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 있는 각이 세타가 있네. 세타. 그럼 2분의 3파이는 270도를 왔다가 예각만큼 빼네. 돌아가네. 그지?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얘도 답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각변한 각도 있는 걸로 해볼게.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답을 구하는 작업은 필요 없으니 하나씩 할게. 첫 번째, 일단 주어진 거 사인. 자,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그랬더니 그냥 파이라는 것은 짝수 취급되네. 그래서 요 식은 사인은 사인 그대로 나오고 3분의 파이다. 자, 180도 갖다가 3분의 파이만큼 빼면 사인이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 코사인. 쟤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네. 됐죠? 채민아, 지금 졸면 끝이야. 정말 끝이야. 얘가 짝수야.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6분의 파이. 한 바퀴를 돌고 더 간대? 모든 게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됐죠? 왜 다 짝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탄젠트. 쟤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준영아, 어떻게 되겠니? 탄젠트니 탄젠트 분의 1이니? 탄젠트 4분의 파이 했지?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그렇죠. 잘했죠. 이제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자, 저희는 탄젠트 4분의 3파이 도나. 그러면 탄젠트 어떻게 식을 적어야 되니?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두 번째 단계. 여기는 어떻게 적어야 돼? 탄젠트 4분의 파이. 부호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왜냐면 파이 갖다가 4분의 파이 빼면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갖다 붙이기. 되었습니까? 되겠습니까? 됐죠? 됐어, 세연이? 네. 이제 세연이 한번 해볼게. 앞으로 대답은 네만 하면 돼.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잠깐 떼어 넘어가 볼게. 요런 거. 자, 주로 나오는 게 각변환하는 것도 많겠지만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 여기는 바로 이제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가도 되겠네, 그치? 홀수네. 홀수면 쟤는 사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적고 나서 2분의 파이 갖다가 예각만큼 더 가면 사인만 플러스니까 원래 있던 삼각함수 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얘가 그냥 루트 5분의 1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됐죠? 자, 두 번째 단계, 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코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만 플러스야 되니까. 그럼 올사탄코 4사분면이다. 그러면 4사분면 그래프에서 요번까지만 X축, Y축 그릴게. 다음부터는 4사분면 그래프 나왔을 때 바로 요런 직각삼각형만 만들 거야. 자, 그럼 사인 루트 5 마이너스 1 그랬더니 얘가 피타고라스에서 2로 바뀌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래서 루트 5분의 2 그래서 5분의 2 루트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얘는 필기. 이제부터는 천천히 조금씩 필기하면서 할게. 오, 쉬었다 하자. 사인 탄젠트를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앞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앞에? 얘가 지금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는 거야. 변환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돼서 변환하기 전 이놈의 부호를 생각해야지 여기서 부호를 판단하면 안 돼. 변환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야. 쉬었다 하자.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잘 이해하는데? 연습을 해볼게. 일단 52, 53 봤을 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1200번 풀었습니까? 1200번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는 걸 이해되시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꼴로 만들었을 때 3분의 1 x 나오는 3분의 1이 탄젠트 세타인 기울기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룬 각의 크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12, 13 두 개의 유형은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여기에 각변환을 통해서 뭐 이게 된다 이렇게 막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 종류만 생각을 해봐. 어떤 두 각을 더해서 180도, 90도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문제 전부 다 봐봐. 전부 다 보면 뭐가 돼 있니? 일단 문제 제목 자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탄젠트 10도부터 탄젠트 80도까지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총 몇 개의 항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 8개의 항이 있지? 8개의 항이 있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은 2개씩 짝짓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10도와 80도 더하니까 90도, 20도와 70도 더하니까 90도 이렇게 나오네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은 항상 전부 다 똑같은 규칙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 해보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큰 80도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 탄젠트 80도 라는 각은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10도인 그럼 우리가 처음에 짝지었던 10도와 80도 요거가 딱 뭔가 나왔다 그지? 그런데 여기는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홀수면 탄젠트는 부호를 하니까 모르니까 요렇게 할게. 탄젠트 1 되면서 여기 있는 각을 그대로 가져오겠죠? 10도. 자, 그럼 80도는 몇 사분면이니? 봤더니 1사분면이야. 1사분면은 얘는 플러스야. 아, 그럼 얘는 플러스네 라고 바뀌네, 그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되면서 탄젠트 10도분의 1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얘랑 곱하면은 1이 돼버리겠네 라고 되겠죠. 그럼 하나만 해보면 20, 70 약분 되겠죠? 30, 60 약분되고 40, 50, 90도 되는 것들은 약분돼. 아, 그래서 답은 1이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2개 더해서 90도 나오는 거, 180도 나오는 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짝짓기, 그래서 상의 개수를 먼저 꼭 판단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진짜 우리 반에도 필기 너무 제일 잘하네. 필기를 너무 꼼꼼히 잘하는데 진짜. 그러면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얘는 짝수계에 있었다. 탄젠트 나온 김에 시험에 이제 로그까지 섞어서 나오는 거네. 뭐? 왜?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비둬도 괜찮아. 로그의 특징을 생각해보. 일단 1도부터 89도까지 짝지어지네. 1도랑 89도 더하면 90도, 2도랑 88도 더하면 90도. 근데 짝수계가 아니지. 짝이 지어지지 않는 한 놈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탄젠트 45도가 있잖아, 그지? 걔는 짝이 없어. 홀수계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로그, 밑이 상령 로그죠? 플러스로 연결되면 진수끼리 곱하겠대. 그러면 탄젠트 1도 곱하기 쭉쭉쭉 와서 탄젠트 45도 곱하기 쭉쭉쭉 와서 탄젠트 89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한 게 하나 있죠? 얘는 이렇게 바뀌면서 약분되겠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1도부터 쫙 약분되고 얘는 짝이 이거부터 이거 약분되고 약분되고 그런데 얘는 짝이 없어요. 얘만 남는 거잖아. 근데 탄젠트 45도가 얼마니? 1이죠. 아, 그래서 얘는 로그 1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0. 각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대부분 답이 0 아니면 1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세민아 졸면 안 된다. 눈을 감으면 안 돼. 항상 뜨고 있어. 너도 멍하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형으로 두 각을 더해서 90도 나오는 논리. 그러면 탄젠트는 곱하기 나왔을 때 두 개 90도 합쳐서 90도 나오는 그 두 개는 약분돼서 1 된다. 그런 논리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
여기 그 논리 하나를 적어놓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에서 익혀졌겠지만 알파 플러스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나오면은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1 요런 정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일단 탄젠트의 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방금 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생소한 거를 가볼게. 자, 고민되네. 둘 중에 뭘 하지? 너희가 더 어려울 것 같은 거. 예. 이 표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거. 자, 이제 조금 생소한 다른 유형으로 가볼게. 자, 지금 209번과 210번이 동일한 유형으로 나와 있어. 209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부터 설명하자. 209번에는 세타가 1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이 몇 개가 있니? 10도면은, 얘는 10도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20도고, 얘는 350도고, 얘는 360도네? 이런 정도 되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0도부터 360도까지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180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에 개념에 나와 있는 두 각을 더했을 때 180도 나오는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걸로 설명할게. 그러면 18세타라는 것은 180도라는 걸로 일단 가운데 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겠죠. 일단 짝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탄젠트가 아니니까 뒤에 거부터 가볼게. 코사인 360도라는 것은 코사인 180도 플러스 180도네. 그러면 얘는 90도 곱하기 2 짝수지? 짝수면 얘는 코사인 180도로 그대로 오겠네. 됐습니까? 맞나? 맞죠? 오케이. 세타. 요걸 요렇게 하자. 이걸로 하지 말고. 잠깐만. 되게 안 했지? 되게 시크하게 딱 나와버린다. 자, 코사인 36세타 이렇게 할게. 그러면 코사인 얘가 18세타 플러스 18세타. 그 다음에 얘는 그랬더니 코사인 180도 플러스 18세타. 자, 그러면 얘는 90도 곱하기 2 짝수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18세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잘 봐야 돼. 얘는 몇 사분면이니? 라고 했을 때 원래는 360도니까 사분면이 없는 거잖아. 근데 할 수가 없어, 그걸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얘를 뭐로 간주한다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은 얘가 각 변환할 때는 예각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80도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180도 갔다가 예각만큼 더 가면 탄젠트만 플러스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35세타는 18세타 플러스 17세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17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쭉쭉쭉 와서 어디까지 가면 되니? 19세타. 그러면 얘는 18세타 플러스 세타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네. 그러면 19세타부터 36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부터 마이너스 코사인 18세타까지니까 쭉 계산하면 답은 0 돼버리겠죠.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0 아니면 1이라는 답이 엄청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해두시고요. 미안하다.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은 12번 유형까지 한 걸로 할게.